근데 저는 이제 배당금으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그냥 훌쩍 떠나서 산에 가 있을게 해도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배당금으로 억대 연봉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와, 이야.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200만 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7% 정도 배당률 계산해도 한 4억 원 있어야 돼요. 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7%도 꽤 높은 배당률이에요. 근데 그걸 한 방에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4억이 어딨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나 혼자 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계속 배당주를 사는 거예요. 6% 7%짜리 배당주를 사면서 그럼 얘네가 계속 같이 돈을 벌어줄 거거든요. 4억이 없어도 200만 원이 들어오는 날이 와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라요. 경험해보시면 생각보다 빠른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놀아도 내 돈은 놀면 안 된다. 제 돈은 모든 돈이 24시간 계속 일을 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고민 있으세요? 괴로워. 너무너무 괴로워. 무슨 뭐가 이렇게 괴로우세요? 야, 저기는 봐봐. 오리들이 저렇게 네. 유유작 다니는데, 네, 무슨 말씀하세요? 저 오리. 술 취하신 거 아니시죠? 취했어요. 대답부터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오리처럼 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 사람들이 다 오리처럼 다 예쁘고 멋있는데, 사실은 불 속에서 뒤지게 발버둥치고 있거든. 네.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고. 저 사실 노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못 다 하고 그래, 있어요. 사실. 아니, 다 그런다고.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알려주려고 하시나요? 맞아. 그 문제를 우리라도 해결해주자. 네. 그래서 엄청난 또 인사이트 솔루션을 주실 분을 내가 여기 술자리 술 한잔 하자고 지금 모신 거야. 봐봐. 지금 세팅하고 있어, 지금. 봐봐. 오. 아, 정치인들 이 새끼들은 뭐 하는 거지? 이런 것들 다 해결 안 해줘. 우리라도 좀 해야 돼, 지금. 제가 첫 잔은 저희 원샷이어가지고. 와인도? 제가 와인을 원샷하는 너가 보지. 네, 코에 아, 또 설레게 또 형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도 모르는. 저는 여자 좋아해요. 형님 유튜브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1%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건물주 앞에서 자산 자랑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뭐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뭐 어쨌든 통계청에서 이제 뭐 발표한 자료 보면 상위 1%의 이제 사람들이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억 정도 이상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빼고 그래요? 네, 부채 빼고 30억 이상 되면 상위 1%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뭐 잠실에 아파트 한 채만 해도 30억, 40억 가니까 뭐 요즘 뭐 워낙 비싼 집들이 많으니까 1%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4, 5%는 되지 않을까 이제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수준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배당금으로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그냥 훌쩍 떠나서 산에 가 있을게 해도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배당금이 그래도 제가 대기업의 부장으로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달에 형 배당 얼마나 받으세요? 얼마라고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배당금으로 억대 연봉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와, 이야. 이 정도면 한 달에 1000에서 한 2000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야. 하여튼 근데 형 몇 살 때 뛰쳐나오신 거예요? 49살에 나왔습니다. 형 그러면 정년 채울 수 있었잖아요. 제가 사실 23년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모시던 이제 그 윗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팀원이고 임원, 그러니까 그죠. 팀장님이고 뭐 임원분들이고 있을 텐데 그죠. 진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이 5손가락 안에 들어와. 그걸 보면서 야, 저 똑똑하신 분들이 이 정도 이렇게 확률이라면 나는 정년 퇴직할 확률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먹고 그렇다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줄 건 없을 것 같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빨리 하게 됐죠. 다행히 철이 좀 빨리 들었던 게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빨리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형님은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 형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때부터 투자를 하시기 시작하셨죠. 형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일찍 가시는 걸 보고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 되지? 이제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모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종잣돈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월급에 얼마씩 정도를 계속 얼마를 정해놓지 않았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생활비 빼고는 나는 다 저금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록을 한 걸 딱 돌아봤더니 거의 한 80%를 저금을 했더라고요. 제가 번 거에.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목표도 있었으니까 40살에 10억을 모아야 됐으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일단은 모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 팀장님이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경제신문이 오더라고요. 팀장님 퇴근하시면 그거 들고 집에 가면서 이제 경제신문부터 보기 시작했고,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재테크 책이 많지도 않았고, 유튜브가 있던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열심히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연말정산 때 조금 환급을 더해준다는 펀드 뭐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펀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수익금도 되고, 연말정산에도 또 주고,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거에 살짝 맛을 본 거죠. 이런 세상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옆에 이제 어떤 친구가 배당을 주는 그 주식이 있대요. 이거 사보라고. 맞아, 고배당주식. 이거 사면 얘가 계속 배당금을 늘려줄 거고, 배당금이 늘어나면 주가도 늘어날 거야,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게 있어. 근데 마침 그때 보너스가 나왔고, 이때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 인생이 바뀌는 계기야. 내가 말했지. 너 성공하려면 계기를 자주 만들어야 된다고. 그 친구가 정말 저의 은인인데,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그 친구 말 듣고 이제 조금 사봤는데, 이 친구 말대로 진짜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싶어서 계속 사기 시작했죠. 월급 나오면 또 사고, 예전 같았으면 월급 나오면 적금을 들었을 텐데, 월급 나오면 또 사고, 남는 돈 있으면 또 사고, 왜냐면 그때 그 종목 주가가 5,000원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 나오면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살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돈이었으니까 계속 사서 모았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복리 효과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커지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재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배당금이 나오면 또 투자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종목을 제가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13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12년 정도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12% 평균 12% 정도 올랐더라고요. 평균으로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복리 수익률로 하면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12%면 6년이면 한 번씩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이니까 따따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세상이 있네 해갖고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여유롭게 살고 있는 거죠. 직장인들이 딴 거 형님 바랄 것도 없네요. 딱 한 200만 원만 나오게끔만 좀 해주십시오. 또 영업 비밀을 또 오늘 형님 아시잖아요. 뭐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원을 딱 주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죠. 요즘에 이제 월배당 상품도 많이 나오고 배당률이 되게 높은 뭐 1년에 15%를 드립니다. 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200만 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 계산을 해봐도 세후 200을 받으려면 한 7% 정도 배당률 계산해도 한 4억 원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7%도 꽤 높은 배당률이에요. 근데 그걸 한 방에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4억이 어딨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나 혼자 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계속 배당주를 사는 거예요. 뭐 6%, 7%짜리 6% 이제 배당주를 사면서 얘네가 계속 같이 돈을 벌어줄 거거든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되지만 얘네도 내가 매달 월급에서 띄어서 들어간 돈 얼마,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당금 나오는 거 얼마, 얘가 계속 돌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주식 숫자가 늘어날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종목들을 이제 살 거기 때문에 이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여기 이제 복리 효과로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4억이 없어도 200만 원이 들어오는 날이 와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라요. 이게 뭐 우리 말하는 스노우볼 이펙트? 네?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아까 40살에 10억 뭐 얘기를 했는데 그 10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제가 40살에서 이제 50살이 될 때까지 한 10년 동안에 늘어난 돈하고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이게 가능해? 이거 나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인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워렌 버핏 형님. 이 형님도 60살 이후에 지금의 뭐 대부분의 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확 커지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아저씨 진짜 뭐 책에 나온 소리만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경험해 보시면 생각보다 빠른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 정말 나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 아이들 내 인생 이막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꾸준하게만 하시면 돼요. 꾸준하게만 하면 그 구조는 만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그거 하는 동안 계속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실력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면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잃기 싫은 사람 버전과 나는 좀 잃어도 되는데
성장주에 투자한다든지 그 두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을 공격적으로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얘기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계속 월급을 받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돼요. 사실은 이러도 월급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성장성이 좋은 뭐 이제 미국 주식에 특히 뭐 지수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요즘 뭐 AI, 빅테크 뭐 이런 거에 이제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변동성도 크단 말이죠. 이제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산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한다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소위 아까 이제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 자산을 좀 지키는 거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자꾸 만드는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배당주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은 잃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커피 스타벅스 커피 안 사 마시고 멕시커피 먹어갖고 열심히 쫄라매서 이제 돈 모은 걸로 한 건데 내 돈 잃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 배당주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적어요. 성장주보다 빨리 올라가진 않지만 조금 덜 깨지고 덜 올라가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는구나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은행 가서 정기예금 들어보세요 하면은 뭐 2.9% 뭐 3% 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나오는 종목들이 제법 있단 말이죠. 그래도 한 5%, 4, 5%, 5, 6%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계속 모으는 작업을 하면 뭐 근로소득 뭐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계속 자본소득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일을 못하는 나이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내 돈이 나 대신 돈을 벌어와야죠. 그럼 여태까지는 내가 일을 했다면 내 돈이 돈을 벌어와야 된다 이런 거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놀아도 내 돈은 놀면 안 된다. 야. 그래서 저는 제 돈은 노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 돈은 모든 돈이 24시간 계속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입출금 계좌 같은 경우는 이자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1%, 2%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그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은 하다못해 CMA 그래도 요즘 2점 몇 프로 나오니까 여기에는 하루만 돼도 이자가 붙으니까 뭐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어떤 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오게 시켜놓은 애도 있고 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어떤 애는 차분히 올라오는 애도 있고 이제 이런 애를 분산시켜 놓으면 평균적으로 내가 한 7, 8% 정도의 수익률만 나와줘도 물가 인상률 2, 3% 따지면 내 돈은 계속 커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한 방에 한 종목으로 빵 터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부터 하죠.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잘 구조를 짜놓으면, 요만큼은 계속 가겠구나를 구조를 잘 짜놓으면, 편안하게 벌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말이 공통점으로 부자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돈이 몸살나게 하래. 돈도 물처럼 놔두면 썩는단다. 썩게 하지 마. 그래서 아까 형님 너무 좋은 말 했어. 이 노동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만들고 그거를 자산소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스텝업을 가야 된다고. 정말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에서 일확천금을 바래요, 형님. 근데 그런 거를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도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기승전 종목 가르쳐 주세요예요. 무슨 종목 좋은 거 없어? 친놈이야. 아무리 뭐 배당주가 어떻고 수익구조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복리로 키우시고 해도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가 그러지 말라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알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부자 될 확률은 이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종목에는 돈을 크게 넣지도 못해요. 내 전 재산 거기다 부을 사람이 사실은 제정신 갖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확 뛸 수 있는 것들은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천재이거나 매우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안 된다고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뭐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계속 모아가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진 않아요. 뭐 이제 워렌 버핏도 10년을 갖고 있을 종목이 아니면 사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투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사업을 해요. 강 대표님 저한테 10억만 빌려주세요. 10억만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물어볼 거잖아요. 물어보죠. 그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거고 어떤 수익 구조로 어떻게 키울 건데요? 라고 한참 따져보고 그 다음에 돈을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건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생략해요. 내가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 회사에다가 내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벌 것인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나, 앞으로 잘 벌 것인가를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업하는 거랑 거의 같거든요. 그죠. 친구랑 동업할 때도 계산기 엄청 두드려보고 할 텐데 장난 아니죠. 그냥 뭐 틱해서 주식 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경제적 자유를
형님은 이제 이루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세운 목표는 또 어떤 거이셨어요? 선배님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온대요. 이건 뭐지? 나는 돈 벌려고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뭔가 띵 하고 뭔가 깨우침을 얻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목표를 세웠던 게 어떤 거요? 40살에 10억을 모으자. 근데 그때 10억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가 강동구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24평짜리 복도식 아파트가 1억 조금 넘었어요. 10억이면 그 10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목표를 세웠었죠. 그걸 하려면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열심히 모으고 이제 투자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게 경제적 자유인데,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시간적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부자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맞아요. 시간을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놀고 싶으면 놀아도 되는데,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관계적 자유라는 표현을 저도 책에서 봤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봐도 돼요. 아하.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상사를 안 봐도 되고, 아니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그 고객사, 갑질하는 그 고객사 담당자도 안 봐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도 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와이프나 남편이 꼴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저희 변호사랑 상담하죠. 관계적 자유를 이루는 게 너무 좋은데, 이런 거를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돈 공부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왜 돈 공부를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한글이 나왔을 때 양반들은 평민들이 공부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평민들이 똑똑해지면 얘네들이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 양반들은.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버는 법을 알면, 이 부자들의 어떤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돈을 보고 열심히 이 개미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돈 공부를 안 가르쳐 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성실히 살면 부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개 고진감래였거든요. 고생 끝에 낙이 온 게 아니라 골병만 왔거든요. 그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사실 자본이 가장 이 최고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네. 금수저들이야 이제 자본을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뭐 그렇다 네. 치지만, 이 자본을 잘 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네.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자산 운용사라는 걸 만들어서 맞아요. 구조를 짜거든요. 네. 저기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저희가 빌딩을 올릴 거예요. 근데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분들 오세요 하고 맞아요. 있고, 이분들의 돈을 모아서 빌딩을 올리고 맞아요. 거기서 돈을 이제 많이 이제 벌어서 갖고 가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자본가는 아니지만 자본가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안 거죠. 맨날 국영수만 배웠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저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걸 왜 나는 이제 알았지라는 후회도 좀 생기고, 그래서 저희 아들내미한테도 야, 너 관심 없으면 경제 경영 이런 거 공부해라, 뭐 이제 저는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을, 자본주의 사회에선 제일 알아야 되는 방법을 우리는 여태까지 배운 적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암울한데 열심히 진짜 소처럼 일만 했더니, 형님 주위에도 그러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만나는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네. 막 은퇴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정말 다들 열심히 사셨고, 뭐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회사에 뭐 대표이사도 하고, 뭐 이분들 보면은 열심히 번 돈들 다 자식들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하느라고 다 써버리고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면 집안채 퇴직금 얼마 나온 거, 이게 전부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래 살아요. 요즘에 부고 날라오는 거 보면 다 90몇 세 뭐 이렇잖아요. 소위 말해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사는데, 퇴직은 50대 중반 뭐 이렇게 하는데 100살까지 살려면은 뭐 40년, 50년을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그 돈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 갖고 살기엔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와, 이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라가 우울해졌어요. 최근에 이제 아는 형님께서 나가라고 했더니 눈치도 안 나갔더니 책상을 화장실로 빼버렸어요. 거기서 일하라고, 화장실 앞에서. 직원들이 다 지나갔는데, 근데 형님이 끝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틸 때가 버티고 그냥 나가는데도 6개월 동안 더 있다가 나오셨는데, 형님이 그 이후로 정신과 다니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제 안타까운 건데, 어쨌든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갈아 넣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뭐 근데 그거는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뭐 마음엔 안 들지만 일단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럼요. 아이고 뭐 누가 책임져줘요. 우리 아버지도 날 책임져 주지 않는데. 근데 이 사회가 우리한테 그런 연금 제도라든지 노후를 보장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을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되게 충격적인 게 제 주변에 이제 은행권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서울대 뭐 연고대 나오신 분들이고 계열사 대표이사도 하고 제가 유튜브하고 이런 얘기 아니니까 이제 물어보면 제가 뭐 S&P 500이 어떻고 CMA가 어떻고 하면 S&P가 뭐야? CMA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본사에 기획부서에 있으면 사실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퇴직하고 나니까 집 한 채 퇴직금만 있는데 나 이걸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야, 나 1억인데 이거 어떻게 굴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정말 충격인 거죠. 아니, 이분이 머리가 뭐 나쁘기를 해, 능력이 없기를 해. 근데 이걸 이렇게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특별한 어느 분의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래요. 계속 그 껄무새만 되거든요. 껄껄껄, 나 살걸. 근데 그런 걸 줄이려면 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물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잘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보고 베껴도 돼요.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보고 듣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하다 보면 나도 내공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내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 부자는 1%밖에 없다니까요. 진정한 부자는. 그게 99%는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한 반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한 10% 있고 나머지 뒤에서 이제 깔아주는 친구들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1%의 친구들이 서울대 연고대 가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배우면 되거든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서 야 좋은 거 있으면 가르쳐줘. 어떻게 하면 돼? 그걸 안 해.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팀원들한테 야, 그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 마시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 사. 스타벅스가 그렇게 좋으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우리 팀장님 잔소리 또 시작했다. 뭐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만났던 친구가 아직도 이제 저랑 만난 친구 있어요. 그때 팀장님 말씀 들었으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주식을 배우고,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동산을 배우고, 그러니까. 배워야죠. 내가 못하면은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안 되겠으면 요즘엔 또 배울 방법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온라인 강의 들으면, 물론 초기 투자비가 조금 나가지만, 가서 술 먹어서 날리는 것보다는 몇십만 원 내고 강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게 나중에 저한테 더 큰 부를 갖다 줄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네. 배당주를 그래 쏠쏠해서 계속 지금 그쪽만 내립한 거예요. 계속. 주식은 대부분 사람들이 싸게 샀다가 뭐 비싸게 팔았다가 뭐 이런 걸 잘해야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하는데 사실 주식으로 돈 벌어갖고 나 은퇴했어요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나 오늘 돈 벌었으니까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런 사람 많지만 나 이걸로 은퇴했어요 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 확률적으로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본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들여다보다가 이 타이밍이야 샀다가 팔았다 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배당주는 되게 쉽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뭐냐면 왜 쉬워요?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 꾸준하게 안 끊기고 주는 회사를 찾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사서 계속 모으면 이 회사가 10년 동안 배당금을 늘려줬으니까 앞으로도 늘려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들을 미국은 또 모아놨어요.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준 회사. 25년 동안 배당금을 늘려준 회사. 그러면 이 회사가 배당금을 늘려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네. 그런 회사들을 모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또 모아놓은 ETF도 있고. 이런 것만 계속 사면 배당금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계속 사서 모으는 거고. 사서 모으면서 얘가 배당금이 나오면 또 하고 또 이걸 계속 반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너무 착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매달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원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이 착한 직원들은 처음에 채용할 때 한 번만 월급을 주면 평생토록 일을 해요. 근데 매년 얘네들이 돈을 더 벌어요. 그렇게 불평불만도 없어. 와, 표현 좋다. 야, 그러게요. 퇴직한다는, 내가 팔기 전까지는 퇴직도 안 해. 이야. 기가 막히죠. 이야.
이런 애들 더 많이 채용하면은 내 돈을 더 많이 벌어올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300원밖에 못 벌어오지만 얘를 10명 모으면 3,000원 벌어오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는 거 이거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덧셈 곱셈만 할 줄 알면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 계속 모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렇게 계속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주는 종목들을 모으면 되겠다라는 걸 해서 그동안은 그렇게 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불리는 방법을 이제 알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내 돈이 들어가면 공부를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이쪽에도 관심 갖고 저쪽에도 관심 갖고 하다 보면 또 돈은 돌거든요. 그러니까요. 돈은 도니까 뭐 지금 부동산 하시지만 주식으로 돈이 갈 때도 있고 코인으로 갈 때도 있고 부동산으로 갈 때도 있어요. 이게 경기 순환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점점 많이 알다 보면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방법도 조금씩 알게 되거든요. 배당주를 표현을 기가 막히게. 제가 건물주니까 건물주에 맞는 표현도 하나 있어요. 제가 뭐냐면 건물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한 번에 빵 사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배당주 사는 거를 아까 막 5,000원짜리도 있다 그랬잖아요. 벽돌을 산다고 표현하거든요. 왜 벽돌이 갑자기? 월급을 받으면 이번 달은 벽돌을 내가 10장을 사야지. 네. 그 다음에 또 이번 달은 보너스 받으니까 벽돌을 100장을 사야지. 네네네. 해갖고 그 벽돌을 모아서 하나하나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 건물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뭐예요? 공실이 없어요. 그리고 대박이다. 매년 그 월세도 더 줘요. 그러니 계속 벽돌을 사서 모아서 건물 하나 지었으면 옆에 또 지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 건물을 더 키워도 되고. 대박이네. 온라인 건물 지으라고. 와, 온라인 건물 지어서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는 거야. 콜라보로 이렇게 두 분이 대박이다. 그래서 형님 또 포트폴리오가 또 궁금해서 배당주 어떻게 쏠쏠하게 재미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제 채널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은 제가 아까 13년 동안 투자한 종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맥쿼리 인프라라는 이제 종목이에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우리나라 인프라,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간다든가 인천공항을 간다든가 이런 인프라에 투자하는 이제 펀드인데 이게 주식처럼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이 계속 배당금을 늘려왔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늘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투자를 되게 오래 했던 거고, 이제 그런 종목이 있고, 또 이제 요즘에는 미국 투자도 많이 하니까 미국에 이제 고배당주들이 있어요. 약간 하이힐드 채권. 위험 부담은 좀 높지만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그래. 1년에 한 13%를 주는, 월배당으로 주는, 뭐 이런 상품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친하던 직들 한단 말이야. 네, 이제 그런 또 상품이 있어서 이제 뭐 그런 것도 갖고 있고, 이제 이거를 잘 조합을 하는 거죠. 한쪽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얘는 고배당으로 많이 벌어오는 애, 대신에 리스크는 좀 있어. 얘는 좀 안정적이네. 이렇게 올라가는 애. 그리고 요즘에는 월배당 종목도 엄청 많아졌거든요. 월배당 종목들도 잘, 이제 시장에 따라서는 요즘에 지금 미국 주식이 막 꺾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저도 포트폴리오가 약간 수비 쪽으로 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지금 트럼프가 약간 쫄려갖고 뭐 이러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다시 이제 공격적으로 좀 바꿔 넣어야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종목들을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럼 새로운 종목들을 보면서, 이거랑 얘랑 비슷한데 얘보다 얘가 낫네? 그럼 얘를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똘똘한 애들만 남겨놓으면, 그 월배당 종목들도 수도 없이 나왔지만 그 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이제 추려지거든요. 투자자들이 요즘에 정보도 많고 똑똑해서 금방 이제 찾아내요. 그럼 이제 그런 종목들을 압축을 하면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갖고 가면서 어느 정도 배당을 계속 꾸준하게 주는 것들로 압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열심히 계속 모으면 돼요. 형 그러면 고배당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만 봐라. 배당주 볼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당 성향. 성향? 네, 성향이라는 게 기업들의. 그쵸. 이익이 났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고 배당을 안 주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꾸준하게 배당을 잘 주고 있느냐. 줬다 안 줬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줬다 안 줬다 하는 게 아니라. 줬다 안 줬다 하면은 내 월세가 들어왔다 안 줬다 하면 그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요거하고 비교하면 기분 나빠요. 배당 성향이 좋냐. 네. 배당 성향도 좋고 다음에 꾸준하게 잘 주고 있느냐. 안 까먹고 잘 주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배당의 재원이 뭐냐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난 거에서 배당금을 주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가끔 얘네들이 이제 배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본금에서 이렇게 뺏어주는 데도 있어요. 아이고야. 자기 자본에서 이제 까먹는다, 제살 깎아먹기 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종목도 가끔 있어요. 내가 월에 1%씩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돈 벌어놓은 게 적으면 땡겨주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네, 약간 이제 폰지 사기처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종목들도 간혹 있으니까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의 배당률이 높다고 여기에 막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내면서 계속 트래킹을 해야죠. 형 그 트래킹 쉽게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ETF를 많이 투자해요. ETF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니까 내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종목들을 모아주세요 하는 그런 ETF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ETF들을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거 좋은 정보야. ETF 체크나 아니면 펀 ETF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비교를 해봐요. 예를 들면 똑같이 AI 빅테크에 투자하는 종목이 있다. 그럼 A, B, C 이제 자산운용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회사를 같이 돌려보면 컨셉은 비슷한데 어떤 회사는 수익률이 되게 좋고 어떤 회사는 뭐 왜 이렇게 비실거려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이제 수수료만 굉장히 높고 수익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별로네, 얘가 더 낫네. 그럼 계속 바꾸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이제 내 계좌에는 똘똘한 애들만 남아있겠죠. 이게 지금 핵심인데 이게 우물쭈물한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면 두렵거든요. 원금을 잃을까봐. 근데 형 지금 이거 하면 원금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애들 학원 보내잖아요. 보내죠. 피아노 잘 치려면 피아노 학원 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림 잘 그리려면은 미술 학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거기 학원비 내잖아요. 그래야죠. 근데 돈 공부하는데 왜 학원비 안 내요? 와. 대박 사건. 그죠? 이야. 그러면 투자를 하다 보면 잃을 수도 있어요.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잃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 잃었는지를 복귀하고 기록해놓고 이거 공부한 거예요. 수업료 낸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많이 배워서 그 다음에 안 잃으면 되거든요. 이게 계속 쌓이면 덜 잃게 돼요. 그러네. 제가 요즘은 조금 덜 잃어요. 네, 저도 잃기는 하는데 그 수업료 낸다고 생각해야죠. 학원비 낸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잃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덜 이제 죄의식이 느껴질 거고. 형님 말은 아까 삽질했잖아. 삽질한 비용 내. 근데 그 옆에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 맞아요. 그거야. 맞아요. 형 그 얘기 해주는 거야. 맞아. 형 잘 살리죠. 이제 대부분 퇴직금이 보면 2억, 3억, 4억이잖아요. 요걸로 형님 이거 10억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이제 그걸 지금 제 친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 퇴직 이렇게 보이니까 정신 차려서 같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친구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밥 사주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좋아요. 이제 그 친구가 최근에 뭘 했냐면 이제 그 퇴직금이 DB형, BC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내가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 친구가 받았어요. 2월 말에 받아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한 2억 3천만 원을 들고서 나는 한 10년 동안은 더 일할 거야. 10년 동안 난 10억 만들 거야. 이걸 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종목으로 쫙 나눠서 몇 천만 원씩 쭉 나눠서 한 다음에 매달 나는 얼마씩 S&P 500하고 나스닥을 살 거야 라고 세팅을 한 거죠. 그래 놓고 최근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제 빠질 때 나는 더 살 거야 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제 뭐 RSI라고 해서 상대 강도 지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과매도 공포에 질려서 막 쏟아낼 때는 이게 한 30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럴 때는 나 더 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미쳐서 살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나 팔 거야. 약간 이제 이런 로직들을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될 때 난 더 살 거야. 뭐 이제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최근에 막 빠졌잖아요. 이 친구는 빠질 때 조금씩 더 산 거예요. 잘했다. 근데 지금 약간 미래는 모르지만 바닥을 살짝 찍고 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이 친구는 쓱 웃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공격수로 많이 돌려놨는데 이러면서. 왜냐면 나스닥이 지금 거의 10몇 프로 빠져 있는 상태에 작년 말 대비하면 달러가 거의 3, 4% 빠졌거든요. 더하면 거의 20% 가까이 빠졌어요.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더 빠졌을 거고 빅테크 종목들도 거의 25% 이상은 빠졌는데 근데 이 친구는 이 계좌는 멀쩡하거든요. 멀쩡하지는 않지만 뭐 상대적으로 한 5, 6% 마이너스인데 올라오면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년 가면은 나는 10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천천히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퇴직 충당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또 사고. 이걸 이제 계속 복리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배당금 나오면 또 사고. 이제 이 작업을 계속 하면서 탄탄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공부가 필요해요. 형님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돈 공부를 시키잖아요. 이 가난 감옥에서 이 지옥에서 탈출시켜주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 탈출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돈을 누군가는 잘 굴리는 방법을 안단 말이죠. 그 돈을 잘 굴리는 방법을 알게 되면 내가 경제적인 것, 돈을 버는 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 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아마 나뉘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모든 게 기계가 로봇이다 해. 뭐 이제 일은 로봇이 할 건데 그렇다고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똑같을 거예요. 근데 돈 공부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공부들을 잘 해서 내가 돈을 굴리는 구조를 잘 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인 거고. 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상품을 고를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되거든요.
내가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정말 하버드 나와서 월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똑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상품을 잘 고를 줄 아는 능력 정도는 키울 수 있거든요. 그건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면 내 인생도 경제적인 자유를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다. 그게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사는 모습이 달라졌거든요.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대학교 때 친구들, 성적 고만고만한 친구들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랑 모습이 되게 다른 거죠. 그 친구들이 저를 되게 많이 부러워해요. 옛날에는 제 맨날 짠돌이 한다고, 짠돌이 노릇 한다고 흉보던 놈들이 요즘은 저를 되게 부러워하는데, 지금은 제가 자산운용사 누구 만나고 다니고, 뭐 이제 그들하고 무슨 세미나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 뭐 약간 부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 있었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걔네들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고 뭔가 대단한 게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더 간절했던 것 같고요. 그걸 그냥 꾸준히 놓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투실 때 있잖아요. 많이 다투죠. 보면 돈 문제가 껴있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연애할 때 저 맨날 분식집 갔던 것 때문에 와이프가 지금도 분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꾸준히 노력을 했더니 지금은 제가 어딜 가서 뭘 살 때도 이제는 싼 거 사지 말고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자. 그리고 먹을 걸 먹으러 가도 먹고 싶은 거 먹어. 싼 거 먹어가 아니고 예산 얼마니까 이거에 맞춰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제발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드를 한 1억 정도를 평균 저희 쪽은 한 3,400만 원 받거든요. 이제 외식업 쪽에서. 그러면 한 5년? 한 6년 모아요, 형님. 형님 1억을 빨리 모으는 게 좋겠죠? 어찌됐든 지금 뭐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네 뭐 해도 1억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1억을 누가 더 빨리 모으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기초공사를 빨리 해놓은 사람이 당연히 건물을 빨리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1억을 모았어. 그럼 이제 10억도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는 게 첫 번째. 일단 제가 어떤 연구조사 결과에 봤는데 하버드를 졸업한 친구들. 하버드를 졸업했으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졸업할 때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써놓은 애들과 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 라는 애들과 그걸 써놓지 않았던 애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얘네들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글로 써놨던 애들과 그렇지 않았던 애들의 소득이 10배까지 차이 나더라고요. 이야 너무 큰데. 그래서 일단은 10억을 내가 언제까지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1억 모을 때 이미 공부 어느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10억을 모을 때는 공부의 폭을 점점점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돈은 사실 돌거든요. 지금 뭐 부동산으로 성공하셨고 저는 이제 뭐 배당주로 했지만 주식에서 돈이 몰릴 때가 있고 코인으로 갈 때도 있고 부동산으로 갈 때도 있고 경기 순환에 따라서 돈이 이렇게 돌아요. 네. 미국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한국 주식이 좋을 때도 있어요. 작년 말만 해도 제가 국내 주식 영상 올리면은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인데요 이러면서 저를 막 조롱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싹 사라졌어요. 요즘 미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좋은 자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공부를 점점 넓히는 거죠. 주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부동산 공부도 좀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그 한계를 짓지 말고 공부의 폭을 점점 넓히다 보면 종잣돈이 생기면 이때는 주식에 좀 투자를 했다가 이때는 코인으로 좀 갔다가 이제 돈이 좀 모였으니까 부동산도 좀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꾸준하게 놓지 않고 하는 게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거. 이 간절한 마음으로 목표 세우고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생각보다 빨리 됐네 라는 날을 분명히 맞이하시게 될 거고 그건 나중에 이 영상 댓글에다가 인증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형님 자주 종종 뵙고 이런 얘기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 부탁 좀 드립니다. 형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누군가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네. 제가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저도 되게 의미 있고 보람을 느끼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조금 영향을 받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뀌었다면 저는 그걸로 되게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해주면 그게 진짜 큰 힘이거든요. 근데 형님 덕분에 많이 저도
웃었습니다. 웃었고 많이 또 느낀 게 많아서 나오셔서 감사해요, 형님. 아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